파니는 달리고 춤추고 울고 웃습니다. 파니는 기도하고 죽고 매달리고 주문을 겁니다. 파니는 오늘도 행복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파니에겐 당신의 영적인 슈퍼챗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세어라, 이 힘겨운 세상에 또 다른 파니. 그런 당신을 위해서 이 영화를 바칩니다. 작자에서 영화가 시작되면 파니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결혼정보업체에 올리는 비디오. 하지만 파니는 이내 이렇게 나 자신을 시장에 파는 물건처럼 내놓기는 싫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는 끝까지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행복에 꼭 남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모처녀가 좋은 남자를 만나기란 길을 걷다가 원자폭탄을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더군요. 근데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몇 번 남자를 만났었지만 다들 유부남이거나 게이였죠. 더 이상 연애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밥 먹고 얘기하고 영화 보고 그리고 같이 자고 맨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흘러가죠. 그리고는 예뻐 보이려고 몸매 관리도 하고 남자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너무 가까워진 관계에 더럭 겁을 먹고 내빼는 거죠. 이젠 나 자신조차도 날 사랑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Ich würde mich auch nie in mich verlieben, wenn ich sie wäre. 그렇게 말하는 파니의 얼굴 위로 제목이 뜹니다. Kinda Live to Me. 영어 제목은 Nobody Loves Me. 그러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 Non je ne regrette rien.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군요. 일단 Non je ne 뭐 그런 곡입니다. 한국말로는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그런 곡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도 날 사랑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파니의 말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제목이 얹히고 그리고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까지 이어지는 그 순간 관객은 영화 시작 2분 17초 만에 이 영화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곡이 나중에 인셉션에 쓰였을 때 파니 핑크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은 마치 추억을 뺏긴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었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하여튼간에 이 곡이 흐를 때 인셉션을 먼저 떠올리면 30대 이하일 것이고 파니 핑크를 먼저 떠올리면 40대 이상일 확률이 높죠. 저는 파니의 고스룩 패션을 참 좋아합니다. 아래 위 올블랙의 해골 장신구. 이 사랑스러운 영화에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애인이 안 생겨서 외로워하는 파니가 그렇게 투덜대기엔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다는 비현실성이 아닐까요? 파니는 공항 검색원으로 일하는 29살의 여성입니다. 이제 곧 30이 되지요. 이런 노래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아무튼 지금과는 달리 이 영화가 나온 1994년엔 30살이 넘으면 노처녀 취급을 받았었나 봅니다. 지금이라면 최소한 10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파니는 성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짝을 찾아주세요. 잘생길 필요는 없어요. 키도 나이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담배나 술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의료보험만 보장되면 돼요. 아니 이게 정말 너무 큰 욕심인가요? 네 하나님? 기도가 너무 절실해서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납니다. 독일의 쾰른 변두리에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낡은 아파트. 주변을 보면 재건축이 아니라 아예 재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파니가 사는 곳입니다. 파니가 차의 문을 닫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장실 휴지를 사들고 집에 돌아오던 파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오르페오를 만납니다. 이 오르페오의 패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만약 평소에 이런 패션으로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좀 맛이 간 사람이거나 그렇지도 않으면 아티스트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할로윈 파티에 가는 사람이겠죠. 아무튼 그때 엘리베이터가 덜컹 멈춥니다. 하지만 오르페오가 주문을 외우자 거짓말처럼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오르페오는 영업을 합니다. 우아하게 명함을 내민 오르페오와 화장실 휴지를 든 파니. 앵글 좋고 포즈 좋고 캐릭터도 한 번에 읽힙니다. 정말 멋진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르페오는 점쟁이였습니다. 오르페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옥까지 가서 그녀를 구해내는 그런 캐릭터죠. 그의 이름에서 이미 그는 파니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페오는 늘 춤을 춥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그의 삶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새로운 관리인이 옵니다. 관리인이라기보다는 총지배인 정도가 더 알맞겠지만 일단 관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인사하고 불편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꽃을 나눠주지만 아파트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월세가 밀린 불량 세입자들을 내쫓은 뒤에 월세를 대폭 올리려는 그런 계획일 뿐입니다. 파니는 화장실에서도 타일의 틈새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화라고나 할까요? 참 애잔해집니다. 파니는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을 통한 삶의 참 의미를 깨우치는 명상 클래스에도 갑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런 명상 클래스는 90년대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명상 클래스에서 파니는 자신의 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관을 갖고 집으로 오는 파니. 죽음을 짊어지고 살기 위해 돌아오는 이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죽은 새 한 마리에도 울먹이는 파니. 처량하게 홀로 죽은 그 새가 마치 자신인 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를 청소한 파니가 운전대에 꽂는 꽃. 파니는 아직 살고 싶은 것입니다. 가급적 행복하게 말이죠. 파니는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Ich liebe und ich werde geliebt. Ich liebe und ich werde geliebt. 그리고 이제 집안애들인 관 안에 누워서도 나는 강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당연하게도 이런 마인드 컨트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던 파니는 오르페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덧없이 돌고 있는 LP 레코드판 같다고 자신의 삶에도 소중한 누군가가 생길지 고민 상담을 합니다. 파니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열쇠 잊지 마. 뭐 그런 소소한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올 때 메로나 라고 말할 상대.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는 상대. 파니, 내 인생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있어서 비로소 내 인생이 충만해진 그런 느낌이야. Genau du hast mir gefehlt. In meinem Leben. 올페어는 점을 보고 파니에게 말합니다. 동물의 뼈로 점을 보는 것을 복골이라고 하고 아프리카부터 한국까지 전 세계 공통의 방식이었죠. 30대 초반, 큰 키, 긴 금발, 푸른 눈, 비싼 양복을 입고 검정색 멋진 차를 탄 남자를 곧 만나게 된다고. 얼씨구, 파니의 미소가 보이시나요? 얼굴도 키도 나이도 상관없고 그저 의료보험이나 보장되는 남자면 된다더니. 마지막으로 오르페오는 그 운명의 남자와 관련된 숫자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숫자는 23. 그리고 그와의 관계는 남자보다 파니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nitiative geht von dir aus. 수줍음이 많아서 안 된다는 파니에게 오르페오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남자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 Er ist deine letzte Chance. 아니 세상에, 이제 겨우 30인데 마지막 기회라니. 파니의 표정은 비장해집니다. 한편 오르페오는 밤에는 바에서 립싱크 노래를 합니다. 뉴스 앵커인 이 대머리 아저씨는 오르페오의 연인입니다. 오르페오는 5달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날 상황이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지만 연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 무슨 천을 달래 억을 달래. 연인 사이에 허름한 아파트 월세 5달치도 못 빌려준다니. 눈썹까지 몽땅 탈모되라. He's going to stretch his arms on the road, turn as they can with his shrill coat. 돈이 필요한 오르페오는 길거리에서 점을 봐줍니다. And his guy 저 정도 스타일리시한 점쟁이라면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가볼 만한데 파리만 날리는군요. 손님이 없자 즉시 적선 모드로 변신하는 오르페오.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지껏 파리만 날리던 오르페오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줍니다. 측은해서가 아니라 빨리 아프리카로 사라지라고 말이죠. 독일에선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 이후로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었죠. is finally right. 세네갈에서 넘어온 흑인이고 동베를린 출신에다가 게이, 오르페오는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철거가 필요한 낡은 아파트인 셈입니다. An ideal place for us to hide, tw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 아파트 수리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인과 파니의 첫 인사. 30대 초반, 큰 키, 긴 금발, 푸른 눈, 비싼 양복, 그리고 멋진 검정색 차. 정확히는 제기어 XJ, 멋진 차죠. 거기에 운명의 숫자 23이 하나도 아니고 2개.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네가 주도해야 돼. 파니의 표정은 비장해집니다. 마지막이래. Two perfect strangers in 머리끝까지 화가 난 관리인이 보험사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는데 파니는 그런 거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파니의 눈을 보세요. 당신이 정말 내 운명의 짝이에요? 라고 묻는 저 꿀이 뚝뚝 떨어지고 별이 샤랄랄라 빛나는 저 눈빛. 하지만 아쉽게도 친구의 방문으로 흥은 깨집니다. Männerfleisch. from melting down the night, black in his face. 어느 날 지병으로 쓰러진 오르페오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파니.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됩니다. 둘은 춤을 춥니다. 아싸!
늘 죽음과 외로움을 짊어지고 살던 파니는 해방감을 맛봅니다. 그리고 올페오는 파니의 스타일부터 바꿉니다. 그렇게 칙칙하게 하고 다녔어야 무서워서 남자가 말이라도 걸겠냐면서 말이죠. 늘 해골 장신구의 올블랙의 고스룩이었던 파니의 변신.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Nee, von die Arschbacken. Bauchbrust drauf, links, rechts, die Augen gucken. Du wirst deine Klamotten tragen. 올페오는 그 남자의 사진을 놓고 초를 켠 뒤에 초가 다 타기 전에 그가 올 것이고 그때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갖고 있으면 그를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 올페오의 서비스. 파니에게 그와 쓰라고 던져주는 선물. 저게 뭐냐고요? 파니나 저나 써본 지 아주 오래된 물건입니다. 한편 알바 중인 올페오. 다른 연인을 찾은 구두쇠 대머리 아저씨. 온몸 구석구석 몽땅 탈모되라. 이제 파니의 초는 꺼져갑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습니다. 올페오 앞에 희망도 꺼져갑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집은 비워집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거죠. 관리인은 발기부전이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고 돈을 안 낸 세입자들에게는 매정합니다. 무엇보다 파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나 파니에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다른 건 다 참는다 치고라도 그 늘 젊은 남자에게 눈독을 들이는 싸구려 소설가인 파니의 어머니는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촌철살인 대사는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네 생체 시계는 디지털이냐? 라는 대목에서 마시던 음료수를 뿜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려면 직접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Habe ich denn alles falsch gemacht? 어머니로 인해 관리인과 어찌어찌 이상한 동침을 하게 된 파니. 파니가 왜 숲속을 저렇게 속옷 차림으로 뛰게 되었는지는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일련의 씬들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애매한 동침으로도 잠시나마 행복했던 파니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걸어 집으로 옵니다. 부끄럽고 속상하고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파니는 울고 집에서 쫓겨난 올페오는 파니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올페오는 많이 아픕니다. 상처받은 파니가 상처받은 올페오를 위로합니다. 소외된 자가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는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우연히 관리인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의 머리를 왜 잘랐냐며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는 그에게 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소유하려고, 당신의 아이를 갖고 같이 늙어가려고. 이 대사에서 공감하고 눈물 짓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안드로이드일지도 모릅니다. 올페오는 그 남자를 잊기 위해 남자의 사진을 잘라서 스프에 넣고 먹게 합니다. 올페오가 하라는 건 다 하는 착한 파니. 한편 올페오 자신도 그 구두쇠 대머리 아저씨의 스프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차마 먹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바보 같죠? 다시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을 통한 삶의 참 의미를 깨우치는 명상 클래스. 관 속에 누운 채 땅에 묻히는 체험을 하는 파니. 파니는 이제 죽었습니다. 파니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영화라면 이 정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함을 남긴 채 리뷰를 멈추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제작된 지 26년이 넘은 이 영화는
경고를 드리고 결말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멈춰주세요.